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한 어머니의 추석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아침 새벽 5시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68세 김순자 어머니는 부엌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전날 밤부터 정성스레 불려둔 맵쌀을 채에 내리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올해는 민준이네 가족도 오고 지훈이도 온다고 했으니까 송편을 많이 만들어야겠어.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시며 반죽을 치대기 시작하셨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와 설탕을 섞어 소를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송편을 빚으셨죠. 어머니의 손은 68배 나이답지 않게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이 송편은 민준이가 좋아하고 이건 지훈이 입맛에 맞게 조금 달게 만들어야지. 두 아들을 생각하며 송편을 빚는 어머니의 표정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자식들이 맛있게 먹어줄 생각을 하니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죠. 오전 10시. 드디어 송편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송편을 예쁘게 접시에 담으시며 어머니는 상을 정성스레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갓 지은 밥 정성스레 만든 나물, 그리고 어제부터 준비한 각종 전과 고기. 상은 풍성했습니다. 이제 애들만 오면 되는데 어머니는 거실 시계를 바라보셨습니다. 11시. 큰아들 민준이가 오전에 온다고 했으니 이제 곧 도착할 시간이었죠. 어머니는 현관문 쪽을 몇 번이고 바라보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1시가 지나고 12시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언제쯤 도착하니? 전화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바빴습니다. 아, 엄마. 그게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몇 시쯤 올 수 있겠니? 2시쯤 아니면 3시. 어머니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천천히 안전하게 와라.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다시 상을 바라보셨습니다. 따끈따끈하던 송편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송편을 다시 찜기에 올려 보온을 하셨죠.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셨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현관문 쪽을 바라보시며 아들을 기다리셨죠. 오후 3시 반.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 둘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어머, 왔니? 많이 기다렸다. 얼른 들어와서 밥 먹자. 송편도 만들어놨어.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게임을 시작했고요. 엄마, 그게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저녁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놔서. 어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하셨습니다. 뭐, 제주도, 추석인데. 네,
회사에서 연휴가 길어서요. 이참에 가족 여행 좀 가려고요. 엄마 뵙고 바로 출발해야 해서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주도 호텔 예약을 오후 6시로 해놔서요.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도 빠듯해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 정성스레 빚은 송편들. 그 모든 게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않겠니? 엄마, 차에서 김밥 사 먹었어요. 배불러요. 민준이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래도 송편은 좀 먹어봐라. 새벽부터 만들었는데. 엄마, 우리 다이어트 중이라서. 송편은 칼로리가 너무 높잖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30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더니 일어섰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늦으면 비행기 놓쳐요. 벌써 이렇게 짧게.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더 길게 올게요. 며느리는 이미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일어났죠.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건성으로 인사를 하는 손주들. 어머니는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제주도에서 즐겁게 놀다 와. 네, 엄마.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오셨죠. 거실 탁자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차린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송편, 식어버린 나물들, 정성껏 부친 전들. 어머니는 그 앞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 송편을 먹어줄 사람이 없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던 어머니. 오늘만큼은 자식들과 함께 오순도순 명절을 보내고 싶으셨는데 그 작은 바람조차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송편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차가워진 송편.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따뜻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반죽을 치대며 행복해 하셨던 그 시간들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휴대폰을 켜셨습니다. SNS를 잘 하시지는 않지만 가끔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을 확인하곤 하셨죠. 그런데 며느리의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제주도 공항의 모습, 그리고 한 줄의 글. 드디어 제주도 힐링 여행 시작합니다. 어머님은 잘 계시겠지요. 어머니는 그 글을 보시며 가슴이 먹먹해지셨습니다. 잘 계시겠지요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어떤 걱정도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죠. 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뜨기 시작했죠.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을 텐데, 이제 그런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셨습니다. 30년 전 두 아들을 키우시던 시절.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일하시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하시며 아이들 학비를 벌으셨죠.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옷 사는데 나만 못 사.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 아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10년을 같은 옷만 입으시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사주셨죠. 당신은 한 끼를 굶으시면서도 아이들에게는 고기를 사주셨습니다. 너희들만 잘 되면 엄마는 괜찮아. 그게 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머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죠. 엄마, 미안해. 내가 장학금 받을게. 아니야. 내가 공부에만 집중해라. 돈은 엄마가 벌면 돼. 그렇게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면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시고 주말에는 쉬지도 않으시고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둘째 아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어머니는 아들의 학원비며 생활비를 모두 대주셨죠. 당신은 단칸방에서 사시면서도 아들에게는 쾌적한 원룸을 구해 주셨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그렇게 두 아들은 모두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십니다. 아들들이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애들 잘 되겠지. 하지만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서울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결혼식 날 어머니는 낡은 한복을 입고 가셨습니다. 어머님, 그 한복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어머니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부끄러우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결혼 후 민준이는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잠깐 들렀다가 가곤 했죠. 엄마, 우리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천천히 올게. 그래, 일이 중요하지. 천천히 와도 돼. 어머니는 항상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둘째 아들 지훈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지훈이는 형보다는 자주 집에 왔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친정 부모님 집에만 가게 되었죠. 어머니, 제가 입덧이 심해서요. 친정 엄마가 돌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친정에 가 있어라. 어머니는 서운하셨지만 또 참으셨습니다. 며느리도 엄마의 딸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에 보름달을 보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송편이 담긴 접시를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는 자책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편하게 키운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이 주기만 한 걸까? 하지만 어머니는 달리 방법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며 밤을 지새우셨죠. 새벽이 되자 어머니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송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송편을 하나씩 비닐봉지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죠.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송편을 나눠드렸습니다. 추석인데 혼자 계시기 쓸쓸하시죠? 이거 제가 만든 송편인데 드세요. 아이고, 고맙네. 나도 혼자라 명절이 더 외로웠는데. 어르신들은 고마워하시며 송편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은 위안을 받으셨죠. 우리 자식들도 다들 바빠서 안 와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뭐.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 좋네요. 어머니는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외로운 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명절에도 혼자인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며칠 후 큰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주도 잘 다녀왔어요. 날씨도 좋고 진짜 좋았어요. 그래, 잘 쉬다 왔니? 네. 엄마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송편을 혼자 먹었다고, 외로웠다고 말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응, 엄마도 잘 보냈다. 다행이다. 그럼 엄마,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라.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명절에도 30분밖에 함께하지 못하는, 전화 통화도 3분이 채 안 되는 가족.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래도 섭섭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 이제 나이 들어 자식들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올까 기대하며 음식을 준비하시지만 정작 자식들은 짧게 들렀다가 떠나버리는 부모님들. 혹은 아예 오지 않는 자식들도 있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SNS에는 부모님 사랑해요라고 글을 올리면서 정작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여가고 있지는 않나요? 명절의 진짜 의미는 풍성한 음식이 아닙니다. 예쁜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가족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아드리고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명절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김순자 어머니는 지금도 그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외로움을 달래시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자식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곁을 지키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오순도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가요?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린 게 언제인가요?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시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주말에 짧게라도 찾아뵙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